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 델타테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한 10%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은 한 1%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장시초 자체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성 델타테크가 주가가 왜 빠지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괜찮다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당장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올라갔죠? 여러분들 신성 ST에 대한 신규 상장입니다. 그죠?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견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전에 주가가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와줬었죠. 여기.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와줬는데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없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이러한 장대 음봉은 솔직히 의미 없는 캔들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봤었을 때 신성 델타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9일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장대 음봉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긴 했죠. 크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 그죠?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가 없다고 하듯이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자,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 그죠? 1차 구간, 2차 구간을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중을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추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손실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최소화. 이게 기본적인 대응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지금 2023년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성 ST에 대한 신규 상장, 이 IPO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초전도체로 급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부분은 초전도체 이런 거 다 제외하고보다 신규 IPO다. 그냥 신규 IPO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일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 신성 ST에 대해서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되면 재료 소멸이 되죠.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겠죠. 자, 익절을 해야 되나?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두 가지죠? 2차 전지 플러스 로봇에 대한 테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자,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연속 이틀 동안보다 2차 전지에 대한 테마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다. 그죠?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테마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되는 그러한 테마다라고 좀 먼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양극재 기업, 그죠? 음극재 기업, 리튬, 니켈, 그죠? 뭐 전해질 기업, 폐배터리 기업, 자, 그리고 전고체 기업까지 있네요. 전고체,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죠? 이렇게 있네요.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 델타테크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함께 주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신성 ST가 있는데 이 신성 ST가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2차 전지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건데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를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있죠. 에코프로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기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15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왜 올라갔을까요? 결론적으로 양극재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양극재. 근데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어디냐?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네요. 그죠? 이걸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회사가 잘 되면 지주회사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자회사도 잘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2차 전지는 절대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테마가 아니고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테마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주가 반등을 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로봇입니다. 자, 로봇에 대한 테마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겠지만 로봇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협동 로봇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 투자라고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때요? 어떤 기업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로봇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했죠? 20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한 24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돈을 3년 동안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1의 주주가 됐죠? 우리 삼성전자가. 그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뭐 하냐? 휴머노이드, 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있는데 이거를 출시하게 돼요. 출시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면 정부와도 좀 엮여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11월 달에 이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출시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를 출시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이 로봇 테마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이슈가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신성 델타테크는 95억 정도의 자사주를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2차 전지와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이슈,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신성 ST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신성 ST가 예를 들어서 적자만 보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자, 상장이 되고 나서 재료 소멸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겠지만 신성 ST 지금 어떻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수주 물량만 1조 5천억 원. 그죠? 1조 5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확보를 했고요. 그죠? 벌써 이 수주 계약까지 나왔죠? 뉴스까지 나왔죠?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2차 전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기대감 이상으로 더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실적이 필요합니다. 실적. 이 실적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에서 실적까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궁금하신 좀 종목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있는 010-482-8706번으로 이 종목명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니다. 종목명이랑 매수가, 이 평단가죠? 매수가랑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